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한 달여 앞두고 제주도가 특별반성회를 여는 등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학교 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폭력 피해와 SNS를 통한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종인 제주개 분양 현장에 수백 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동물 복지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주 지역 배송비를 과다하게 부과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0년 만에 이뤄지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주도가 특별반상회를 열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바른정당까지 나서 정책 홍보에 나섰지만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부근 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될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 중앙차로를 설치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도민 홍보도 급해졌습니다. 250여 곳에서 올해 첫 특별 반상회를 열어 달라지는 대중교통체계 설명에 나섰습니다. 버스 색깔이나 이 번호로 이렇게 바뀝니다. 원희룡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도정 현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사의 도청 간부 공무원까지 나서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체계 개편하는 모든 내용은 자가용보다 버스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면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하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간의 환승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그래도 버스와 택시가 좀 상생의 길을 열 것이고 도민들도 또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불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앙차로선 같은 경우에 장애인, 노인 등 어르신들이 접근할 때 어떤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여. 급행노선 기종점을 둘러싼 논란부터 장마기간 공사 논란까지 각종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학교 폭력이 줄지 않는 데다 피해 학생의 나이도 더 어려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떤 한 명만 왕따시키기도 하고 언어폭력, 어떤 한 사람만 안 놀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만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 5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735명으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으로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는 모두 감소했지만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조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정서적인 폭력이 단연 많았습니다. 언어폭력이 33.8%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 15.8%, 신체 폭행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SNS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피해 학생은 작년보다 50명 늘어난 138명으로 1.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의 한 일환으로서 이런 정보기기를 이용한 그 윤리교육을 아주 많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학교 폭력 발생 장소는 교실과 복도 등 학교 안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대응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그리고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은 내일 오전 도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2개 선거구를 분구하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협의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고유종인 제주개는 온순하면서도 행동이 민첩해 사냥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주도가 자체 증식한 순수혈통의 제주개를 추첨을 통해 분양하자 수백 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 번호 269번. 269번인가?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제주개를 분양하기 위한 공개 추첨 행사. 제주개 20마리를 분양하는 추첨에 250여 명이 참여하면서 1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개를 번식시켜 민간에 분양을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해마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올해부터 선착순 분양에서 추첨 분양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하는데 이렇게 당첨되리라 꿈도 못 꿨고요. 진돗개하고 풍산개를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견 보면은 뭐 용맹성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추첨 분양 방식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분양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없는 데다 초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식육견 판매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이제 그런 의도잖아요. 경품 판매하듯이. 민간인 저희도 입양을 보낼 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당초 분양 대상이었던 노령견과 장애견 6마리에 대한 분양을 취소했습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사육 환경을 조사하고 면담을 거쳐 분양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현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월 1회 정도 방문하는 거를 계획을 잡고, 또 한 가지는 강아지를 양도 양수시는 우리 축산진흥원에 사전 신고해서 멸종위기 제주개의 혈통 보존에 대한 중요성만큼 보급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김영 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중산간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달 동안 지중 송전선로 매설 공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2,000제곱미터가량을 훼손한 혐의로 GS건설 대표와 토목 담당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GS건설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쇼핑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제주는 섬지역으로 분류돼 배송비나 반품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싼 데다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결제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SB를 주문한 황성아 씨. 가격은 36,000원이었지만 정작 결제된 금액은 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도서 지역이라며 배송비만 17,000원이 붙은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00원에서 많게는 7,500원 정도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과하게 청구될 줄은 모르고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배송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거나 배송 비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배송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배송 비용이나 배송 기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 소비자 단체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도서 지역 배송 비용을 고지한 곳은 54%에 그쳤습니다. 택배 단가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는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요금을 적용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서 품목에 따라 수도권과 제주 지역 배송비가 10배 넘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 원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택배비 경우에는 전혀 그 감액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도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배송 정보를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전력 수요가 지난해를 웃돌 전망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892메가와트로 피서 관광객이 몰리는 다음 달 초에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 대비 전력 예비율은 14%인 124메가와트로 전력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3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제4대 사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3명이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복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하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4대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분권 태스크포스 조직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의 책임자를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도 전 실국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41살 장모 씨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은 1시간 만에 차량을 인양했는데 다행히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수상 오토바이를 차량에 묶어 옮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구간 과속 단속에 하루 평균 56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평화로 구간 과속에 적발된 차량은 모두 562대로 하루 평균 56대 꼴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280여 대로 절반을 차지했고 렌터카가 170여 건으로 30%에 달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출근 시간대가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류승우가 제주 유나이티드에 복귀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FC는 전력 강화를 위해 미드필더 류승우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승우는 지난 2013년 제주 유나이티드에 자유계약으로 입단한 뒤 독일 레버쿠젠에 위탁 임대됐다. 이듬해 레버쿠젠에 완전 이적했고 최근까지 헝가리 1부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린 국제하키대회에서 한국 체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제주국제대 하키 경기장에서 열린 2017 제주도 하키협회장배 국제하키대회 결승전에서 한국 체대는 태국 여자 국가대표팀을 3대2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편 제주국제대팀은 경희대와의 3, 4위전에서 3대3으로 비겨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